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영 쌤입니다.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극소량의 리튬만 전 우주에 존재했었다는 거 우리 이미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원소가 이것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얘네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는 수소랑 헬륨, 리튬밖에 없었는데, 네, 그 정체는 바로 별입니다. 별. 이 별이 탄생하고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칠판으로 가보시죠. 네, 자 바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별의 탄생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1단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긴장을 하고 좀 더 빡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일단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죽는과학 체크리스트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배울 내용에는 중학교 내용이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새롭게 배울 내용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일단 한 가지는 알고 갑시다. 뭐냐면은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우리 중학교에 따라서 뭐 이거를 외우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외우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외워야 돼요. 이게 왜 중학교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외우지 않는 학교도 있냐 하면은 번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뭐 딱히 언급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원자 번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도대체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고 탄소는 6번이고 산소는 8번인가, 이 뒤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소화해서 4개만 뽑아온 거예요. 도대체 이 번호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붙여놓은 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에 보면은 교실에 아이들마다 이렇게 번호가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얘네도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면 그 부여되어 있는 번호에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뭔 의미인지를 배우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번호를 굳이 안 외우도록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번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번호가 몇 번인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번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각각이 원자를 구성을 하고 있을 때 그 원자에 보면은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이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수소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줘야 돼요. 알겠죠? 자, 수소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 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헬륨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그렇죠, 2개죠, 그렇죠? 탄소는 6개, 산소는 8개. 뭐 철 같은 경우에는 26번인데, 그러면 철의 원자 핵은 양성자가 몇 개다? 몇 개다? 그렇죠, 26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양성자가 굉장히 많이 똘똘 뭉쳐있다 이거죠. 그래서 철이 이런 수소나 헬륨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무거운 원소에 속하는 거예요. 양성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양성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성자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원자 번호가 작은 녀석들에 비해서는 원자 번호가 큰 녀석들이 조금 더 사실 무겁다는 표현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의례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철이 수소에 비해서 혹은 산소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자 번호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내용까지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등과학 내용 중에서는 이 정도로만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 복습이 있는데, 글을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 않지만 간단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그냥 약간 필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약간 넋 놓고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간단 복습할 것은 딱 하나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원시별의 형성 과정이에요. 원시별, 초기의 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이 고루고루 퍼져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빅뱅이 빵 일어나게 되면서 공간이 빵 팽창하게 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원자들이 딱 하고 생겨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생겨날 때 원자가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생성이 됐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몇 대 몇으로 생성이 됐었나요? 그렇죠. 수소 3, 헬륨 1의 비율로 생성이 됐었죠. 왜 그랬는지까지 복습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랬다는 것까지는 가지고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온 우주에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 약간의 원자 번호 3번인 리튬도 있었지만은 그건 너무 소량이라서 빼고 수소 3, 헬륨 1, 즉 수소 75%, 헬륨 25%의 조성으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의 수소 75%, 헬륨 25%예요.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고루고루 퍼져 있었다. 이런 기체가. 그러다가 약간의 불균형이 생겨난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골고루 물질들을 펼쳐놨어. 그러다가 살짝만 톡 건드려도 약간의 불균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과학자들에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래서 약간의 불균형이 생겨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는데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일단 약간의 불균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살짝 누가 톡 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은 밀도가 많아지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 기준으로는 물질들이 뭉치겠죠. 어떤 힘에 의해서? 밀도가 높은 곳은 뭐가 세니까? 자, 여러분들 두 글자입니다. 뭐였죠?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두 글자. 밀도가 높은 곳은 뭐가 세니까? 그렇죠. 중력이 세니까. 그래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곳은 더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낮은 곳은 더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물질들이 이렇게 뭉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꽉꽉 뭉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꽉꽉 뭉쳐진 것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한다? 그렇죠. 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수소와 헬륨이 똘똘 뭉쳐있는 별 속에서도 더 중력이 세게 작용하면서 다져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핵이 하나잖아.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하나잖아. 그리고 헬륨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는 이 수소 원자핵 두 개가 다져지면은 꾹꾹 이렇게 원래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막 떠다니고 있었는데 얘네가 꾹꾹 다져지게 되면은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양성자 두 개가 됐어. 그럼 이건 뭐의 원자핵이에요? 양성자 두 개가 붙은 원자핵 이게 뭡니까? 이게 헬륨 원자핵이죠. 그래서 꾹꾹 다져지다 보니까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더라 이거야. 너무 딱 붙어버려서. 이런 과정을 보고 이제 다진다 라고 하면은 너무 비과학적인 표현이고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하면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수소 원자핵이 융합됐다. 핵융합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용들이 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핵이 두 개가 딱 붙으면서 헬륨 원자핵이 돼버리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이게 왜 그런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조금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네, 아무튼 다져지면서 핵융합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별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이제 빛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뜨거우면서. 알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네, 자,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쑥 훑으면서 약간 떠올랐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초기 별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별은 물질 다지기 기계예요. 요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별이 굉장히 중력이 세가지고 꾹꾹 눌러주니까는 얘는 그냥 물질을 다져주는 그런 기계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별이 기계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한 단계 더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핵융합시키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물질들 간의 핵을 융합시켜버리는 기계다. 꾹꾹 눌러가지고 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이 있는데 꾹꾹 눌러가지고 붙여버려가지고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기계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계인데 그럼 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죠? 그렇죠. 이 내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한 반발력이 있을 겁니다. 그 기체의 반발력. 여러분들 기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기체도 엄청난 반발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페트병에다가 이제 공기를 빼. 그 다음에 엄청나게 커다란 차의 밑에다가 바퀴 밑에다가 그 페트병을 집어넣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기를 쫙 주입을 해요. 그러면 그 기체의 반발력에 의해 가지고 그 커다란 차가 들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차가. 예. 제가 들려고 하면 들 수 있겠어요? 못 들죠, 그렇죠? 근데 그걸 기체는 해냅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반발력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세요. 이 별 속에서는. 근데 그거를 또 짓누를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죠. 두 글자. 뭡니까?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눈치껏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글자. 어떤 힘이 엄청나게 세게 짓누르고 있어요? 두 글자 뭐였죠? 네, 맞아요. 바로 중력에 의해서 얘네가 또 짓눌려지고 있죠. 그쵸? 엄청나게 중력이 빡세게 작용을 하면서 짓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체의 반발력과 그리고 기체의 중력, 요 두 가지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이 초기 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핵융합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우왕 밀어내는 힘이랑 그 다음에 별이 이게 이 수소랑 헬륨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수소와 헬륨이 엄청나게 센 중력을 형성해서 꾹꾹 누르고 있어. 그 누르는 중력, 이 두 개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별은 사실 그냥 잔잔하게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알겠죠? 엄청나게 속에서 서로 막 밀어내고 있단 말이야. 나 나갈 거야 이러고 있고 안 돼 들어가 이러면서 짓누르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안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그로 인한 반발력과 그리고 태양이 또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꽉 눌러주는 그 중력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저 태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중력과 이 반발력 사이에 균형이 깨져버렸어. 이거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라서 살짝 미리 언급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밀어내는 힘과 그리고 이 누르는 중력이 균형이 깨져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서 내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팡 하고 쏟아내져 버리는 거야.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흩어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물질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폭발하거나 혹은 흩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폭발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아주 질량이 큰 경우, 그리고 그냥 술렁술렁 흩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질량이 작은 경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질량이 작다는 게 그냥 진짜로 작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탁구공처럼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별들 중에서는 질량이 작다면 태양만큼 질량이 작은 편입니다. 알겠죠? 사실 정확히는 이제 완전 작다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태양 정도만 돼도 그냥 얘는 폭발하지 않고 흩어져요. 태양째도 언젠가는 이 균형이 깨지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따가 배울 건데, 근데 어찌됐든 언젠가가 되면은 이 균형이 깨질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태양도 폭발할 짬밥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나 한번 폭발해볼까 하면은 갑자기 저기 이제 선인 별들이 와가지고 폭발할 짬밥 아닌데 야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이 알겠습니다 술렁술렁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질량이 굉장히 큰 별들 있죠. 태양의 뭐 한 8배 이상 정도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배 이상 정도에는 그런 별들은 그냥 빵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물질들을 다 쏟아낸다. 근데 이렇게 질량이 작은 별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면은 질량 작으면 그냥 적색 거성, 이름은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은 적색 초거성. 딱 봐도 초가 붙었으니까 초거성. 딱 봐도 얘가 더 질량이 큰 거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안 써져. 여기가 글이 안 써져. 뭐 이상하게 써져. 그래서 여기 좀 적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 별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 가장 먼저는 이 안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봐봐, 원래는 수소가 많은 별이었어. 근데 계속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자 대답하면서 따라주세요.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헬륨이 더 많아지겠죠. 수소보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헬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헬륨이 또 지들끼리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럼 헬륨 양성자 2개였잖아. 그럼 양성자 2개, 양성자 2개인 헬륨이 빡빡빡빡 계속 붙으려고 해. 그러면은 양성자 4개인 베릴륨으로 합체가 되겠죠. 네, 실제로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베릴륨이 돼.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베릴륨이 굉장히 불안정한 녀석이야. 그래서 헬륨 2개가 딱 붙어가지고 베릴륨이 됐다가 베릴륨이 불안정해서 나 너무 불안해 바로 탁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소가 베릴륨 됐다가 아니야 나 그냥 수소 될래. 베릴륨 됐다가 아니 나 수소 될래. 베릴륨 됐다가 나 아니 수소 될래. 이런 식으로 계속 베릴륨 수소 수소래. 미안 수소가 아니 헬륨. 베릴륨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작은 별들은 이제 보통 여기에서 그냥 삶을 마쳐버리고요. 내부의 온도가 1억 도씨 이상 정도 되는 별들 있죠. 그러니까 태양도 내부의 온도가 그래도 얘가 좀 이렇게 별들 중에서 폭발할 짬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짬밥이 있는 녀석이야. 그래가지고 내부의 온도가 한 1억 도씨 정도는 돼요. 그럼 1억 이제 켈빈이라고 해도 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네. 그냥 켈빈 온도에다가 200 정도를 더하면은 도시 온도가 되는데 뭐 1억에서 200 더하나 마나 비슷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도시라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와닿도록. 네. 1억 도시 정도가 돼요. 이 내부가. 그러면은 이 헬륨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 자 헬륨 원자핵 2개 붙어서 베릴륨 됐는데 바로 나 불안정이 탁 떨어져 버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 1억 도씨가 넘으면은 이렇게 돼요. 헬륨 원자핵 붙어가지고 베릴륨 돼버렸네 떨어져야지 하기 전에 갑자기 헬륨 원자가 한 개 더 붙어요. 3개가 합쳐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은 자 2개짜리가 붙었으니까는 양성자가 총 6개의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 녀석을 보고 우리는 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릴륨은 불안정한데 갑자기 한 명이 더 붙어버리니까는 3명이 딱 되니까는 갑자기 안정해. 왜냐면 탄소는 안정하거든. 그래서 베릴륨 됐다 불안정해 다시 헬륨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기 전에 다른 헬륨이 와가지고 탁 붙어버려가지고 이제 얘가 탄소가 돼버리는 거야. 양성자 6개짜리. 네. 그래서 탄소가 되니까는 생각보다 이거 기분 좋은데? 뭐야 지낼만한데? 하면서 헬륨이 탄소로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선생님 여기 헬륨이 다져져가지고 붙으면 베릴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베릴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옆에 있던 헬륨이 한 마리 더 붙어버리면서 탄소가 돼버린다. 그러면서 안정하다 기분 좋다 이러면서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1억 도씨가 넘는
그런 별의 내부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겉면에 이제 헬륨도 있고 그다음 그 겉면에 수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별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 정도의 크기만 돼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태양보다 더 작은 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직까지 다루지 말고, 알겠죠? 일단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애들이랑 한 10배 정도, 그런 애들 위주로 한번 다뤄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헬륨은 양성자 몇 개? 하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헬륨 양성자 몇 개죠?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대답. 알겠죠? 자, 헬륨 양성자 몇 개입니까? 그렇죠. 양성자 몇 개? 2개라 했죠. 그렇죠? 2개. 탄소는 양성자 몇 개입니까? 탄소 양성자 6개. 자, 그럼 헬륨이 탄소가 되려면 몇 개가 붙어야 돼요? 2개짜리가 몇 개가 붙어야 6개가 됩니까? 그렇죠. 3개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헬륨 3개가 탁 붙었다가 탁 붙어버리면, 그래서 3개가 딱 붙어버리는 그 과정이 이 태양 내부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륨이 탄소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다소 이제 글로 풀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막 거의 행위 예술처럼 막 이렇게 몸과 말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을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필기를 해둬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필기구와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이 여기까지 왔어. 내부에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도 있고 수소도 있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별이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태양 정도 되는 별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헬륨이 또 계속 탄소가 돼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시점이 됐을 때 내부에는 탄소가 쌓이고 그 다음에 그 곁에 헬륨이 쌓이고 그 곁에 수소가 쌓이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탄소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별은 핵융합 기계잖아. 다지기 기계잖아. 근데 이게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왜 폭발을 하지 않고 흩어져 버리냐 하면은 탄소를 다질 짬밥이 안 되는 거야. 탄소를 다질 짬밥이 안 돼. 탄소를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다져버릴 짬밥이 안 돼. 중력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작아. 이 탄소를 다지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다지려고 하면 중력이 있어야 돼. 근데 태양은 그 정도 중력을 가지기엔 너무 작단 말이야. 탄소는 한 태양 1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애가 다져줘야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탄소가 끝입니다. 탄소보다 더 번호가 높은 산소, 뭐 아니면 철 이런 것들은 만들 능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탄소 다 만들어졌네.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해요? 얘 뭐 해? 뭐 할 게 없죠. 핵융합 할 게 없죠.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이제 할 게 없네 이러면서 그냥 이 겉에 있는 헬륨과 수소들이 와 하면서 흩어져 버려. 아까 얘기했다시피 와 하면서 흩어져 버린 거야. 참 필기가 안 되네요 여기가. 자, 와 흩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성운. 이름은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쵸? 성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체가 와 하면서 흩어진 거. 그게 성운, 구름 운자를 써가지고 별의 구름이다 라고 해서 얘가 이제 와 이렇게 흩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탄소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마지막 탄소만 남은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백색 외성.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거의 수조 년에 걸쳐 가지고 우주의 그 수명보다도 몇십 배를 더 살아가는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도 별로 안 높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한 빛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지내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 작은 별의 생애를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적색 거성이었어요. 그쵸? 처음에는 아까 여기 얘기했다시피
얘기했다시피 질량 작은 애는 적색 거성이었어요. 근데 이 적색 거성이 이제 탄소를 적당히 만들어냈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네. 탄소도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고 이제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게 행성상 성운, 별의 구름. 그러고 나서 다 흩어지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요 알짜배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백색 외성. 그럼 여기서 이제 끝. 알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마저 이제 다 식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뭐 몇 조년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에요. 138억 년. 근데 조년이면 그거에서 10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10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1조년만 하더라도 수조년이면 100배가 넘겠죠.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얘네가 살아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끝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알겠죠? 자, 그래 질량이 작은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 시작과 죽음까지 다 알아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그러니까 태양이 한 10배 이상, 정확히 이제 8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배라 합시다. 자, 10배 이상 정도 되는 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소가 만들어졌어. 탄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탄소를 다질 짬밥이 되는 거야. 탄소를 꾹꾹 눌러가지고 다질 짬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군대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쌤은 이제 공병을 나왔거든요. 공병, 공사하는, 그리고 막 장갑차 모는 약간 이런 이제 그런 병과가 공병인데, 근데 공병을 다닐 때 처음에 가게 되면은 뭐 그냥 허드렛 일만 시킵니다. 막 장갑차 막 점검하고 닦고 뭐 이런 것들만 시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되면은 뭐 지뢰 탐지기 이런 것도 조립해보고, 폭파 쫓기라 해가지고 원래 이 공병들이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은 다 파서 개척할 수도 있지만은 뭐 사람 손으로 개척할 수 없는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폭발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폭파 쫓기 이런 것도 이제 해보고 짬밥을 먹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얘네도 이런 거지. 얘네도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게 되면은 이제 너 정도 되면은 탄소 핵융합 시킬 짬밥은 되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탄소를 이제 융합시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탄소보다 더 원자 번호가 높은 뭐 예를 들면은 산소 8번이었죠. 그리고 규소 혹은 철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핵융합을 시킬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이상까지도 핵융합을 시킬 수 있는, 철보다 더 높은 녀석은 핵융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까지 F이면 철이죠, 그렇죠? 철까지는 핵융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이라면 더 세게 다져지게 되고 꾹꾹 세게 다져지게 되고, 그리고 다져지는 걸로는 이제 철이 한 개, 철까지 다져지게 된다. 그럼 이 철부터는 이제 철이 너무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철을 다질 짬밥인 애들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철은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다질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짬밥 높은 애들이 오더라도. 그래가지고 철이 중심 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생기는 그 별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린다면은 가운데 철이 있고 철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상대적으로 작은 원소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랬다가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다 철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아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할 일 없네, 자 해산 이러면서 흩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질량이 큰 애들은 해산할 때도 그냥 해산하지가 않아. 자 흩어져라 이러면 예 하면 빵 이러면서 폭발하면서 흩어진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원래 이제 중심부에 이제 철이 있고 뭐 그 이외에 다른 별들이 그 이외에 다른 그 물질들이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흩어져 하니까는 네 하면서 빵 폭발하면서 흩어진단 말이야. 그 폭발하면서 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철은 다지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이제 빵 폭발을 하게 되니까는 그 폭발하는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철이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원자 번호가 훨씬 더 큰 금이나 금 AU는 알아두세요. 금이나 혹은 뭐 우라늄, 대문자 U입니다. 우라늄
뭐 아니면은 뭐 납, PB 뭐 이런 거, 혹은 그냥 철 그 자체로 나온 애들도 있겠죠. 폭발하면서 이제 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구에 있는 금 있죠. 금, 납, 우라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원래 태초의 우주에는 금, 우라늄, 뭐 납 이런 거 없었어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어. 근데 걔네가 별이 되면서 다져지면서 수소가 헬륨이 됐다가 헬륨이 탄소가 됐다가 또 뭐 탄소가 또 그 이상 업그레이드 하다가 철이 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철이 이제 할 거 없네 해산했더니 빵 폭발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폭발하는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금과 우라늄과 납 그것들이 지금 이 우리 지구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정도면은 별의 생애와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추가로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보고 땡땡땡이라고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땡땡땡이 뭐냐면 초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초신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강력한 초강력 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초신성은 그냥 별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뒤에 성이 붙으니까는 뭐 별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별이 아니에요. 초신성은 별이 아닙니다. 그냥 이 별이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 이제 모든 핵융합을 끝내고 자 해산하면서 빵 폭발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슈퍼노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워낙 어려운데 제가 이걸 또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이 길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금 필기가 난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서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죠. 그렇죠? 돌려보면서 면밀하게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정리를 하고 스스로 한두 번만 정리해보면은 요거를 이제 다 해보고 갈 수 있는 거야. 요 과정을 명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는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에도 관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저기 고2, 고3 가서도 또 배우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배울 때 이 정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아뒀다? 그러면 그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흐름, 그 스토리텔링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수업이 끝이냐 하면 아니겠죠. 민영쌤의 시시코 너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화되는가 미리 맛보는 시간, 민영쌤의 시시코 너 시간인데요. 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6번 문제였어요.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읽어보기 전에 정지! 버튼 누르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정지 버튼 누르고 풀어보세요. 저는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면 별의 탄생과 진화의 순환 과정을 일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원래 이제 성간물질과 성운이 있다는 것은 요건 이제 그거죠. 요거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수소와 헬륨만이 존재하던 그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조건이 뭐가 다를까 하고 봤더니 여긴 적색 거성이고 여긴 적색 초거성이구나.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뭐죠? 두 글자로 별의 땡땡 뭡니까? 자, 여러분 대답 한번 따라주세요. 뭡니까? 두 글자로 뭐죠? 그쵸, 별의 질량이죠. 여기는 질량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쵸? 네, 질량이 작은 경우 그냥 거성이잖아. 이 초거성 딱 봐도 여기가 질량이 크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질량 작은 애는 이렇게 가고 질량 큰 애는 이렇게 간다. 그럼 그 뒷부분은 우리가 오늘 배워서 알고 있죠. 적색 거성은 그냥 헬륨이 탄소로 계속 다져지다가 그 이상으로 다질 수는 없어. 탄소를 다질 짬밥이 안 돼. 그러니까는 그냥 와 하고 흩어져 버리는
행성상 성운이 됐다가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백색 외성이 되고 끝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적색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철까지도 쭉쭉쭉쭉 만들어내는 거야. 철까지 쭉쭉쭉 만들어내다가 이게 처리되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해. 그러니까는 이 누르는 힘과 벗어나는 힘이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제 하고 나면 그 잔재가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면은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 굉장히 묵직한 별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순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폭발하면서 이제 튀어나간 그 물질들은 또 이 수소와 헬륨에 의해 가지고 또 성간 물질이 돼서 그래서 또 별이 될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별의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A보다 크다, 맞죠? 네, 이거 맞는 보기. 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그렇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빵 하면서 철은 원래는 이제 다지기로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지기로는 이제 얘가 끝이고 여기서 빵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때 철이 금, 나, 우라늄과 같은 이제 원소 번호가 높은 양성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원소로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은 별의 탄생과 진화의 순환 과정이 거듭될수록 우주 전체의 수소의 양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다지기라고. 별은 다지기 기계다. 그럼 이 수소가 있어. 수소같이 이렇게 좀 덜 다져진 애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별에 의해 가지고 다져지잖아. 그래서 다른 물질로 변해지잖아. 그러니까는 수소의 양은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마지막 보기인 이 디귿은 틀린 보기다. 수소의 양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정답은 기역, 니은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면 준비된 수업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요 끝까지 또 수업이 내용도 쉽지 않았고 또 시간도 아마 길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따라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